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예정대로 퀵리 건이죠. 이게 이제 프랭클린 스프링 코트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최고법인이죠. 최고 대법원에서 있던 판결 내용이고, 마가렛 레이너라는 사람이 보니까 유명한 아티스트네요. 뭐 예술가고, 알렉산더 바튼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주최하는 이제 공모전 참가자인 것 같은데 참가자였고, 주로 이제 빌딩이죠. 이 빌딩, 회사의 빌딩, 큰 높은 빌딩의 그 현관에 입구에 이제 아마 조형물을, 그죠? 뭐 이렇게 벽에다가 뭐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 보게 되면, 그래서 공모전 규정을 보게 되면 대략 그 공모전에 한 3 곱하기 5인치 정도 되죠. 그런 사진을 아마 페인팅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모전의 그 작품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커먼 캐리어 쪽으로, 커먼 캐리어는 기본적으로 선박이나 뭐 항공이나, 그죠? 기차나 이런 공공, 그죠? 운송 수단이죠. 이 커먼 캐리어를 통해서 이제 우송을 했죠. 한마디로 이제 심사를 받게 되게 되면 이제 심사위원들 그죠? 그 장소로 해가지고 아마 그걸 이제 수신처로 해가지고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 좀 봅시다. 한번 읽어보셨나요? 뭐가 문제인가 한번 봅시다. 이제 미세스 레이너가 이제 그림 자체가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크레이터로 되어 있으니까, 크레이터라는 건 뭐 상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나무 상자로 되어 있는 게 크레이터죠.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주소 적혀 있고, 하여튼 뭐 페인팅 해가지고 여기 주소와 뭐 하여튼 수신처와 발신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내용물에 대한 이제 보관이라, 그죠? 그 다음에 취급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고, 이런 게 이제 크레이터죠. 이게 이제 잘못해서 이제 플랭클린은 바나드라는 리테일 스토어 쪽으로 잘못 전달이 됐어요. 우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죠? 노스톤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런 목적지가 그쪽인데 75마일 떨어진, 그죠? 그쪽으로 이제 엉뚱하게 배달된 거죠. 그래서 버넌 그죠? 퀵리라는 사람이 이제 버나드에 있는 스토어의 이제 매니저인데, 이 사람이 이 커먼 캐리어가 이제 일단 이제 배송이죠. 우송해준 사람이 이제 떠나고 나서 이제 알아차린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다.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머리 좋은 사람이죠. 이런 그죠? 퀵리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매니저죠. 스토어 매니저인데 바나드에 있고, 바나드 쪽에로 이제 배달된 거고, 또 사실상은 노스톤이라는 쪽으로 배달돼야 되는데 엉뚱한 우편으로 배달된 거니까 커먼 캐리어가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퀵리라는 사람이 우연치 않게 바나드와 노스톤의 중간 정도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바나드와 노스톤의 이제 중간 정도니까 지금, 자, 그러면 B에서 바나드와 각각 얼마 떨어져 있죠? 어떻게 돼요? 2, 3은 6, 2, 7, 14, 37.5, 37.5마일 정도 떨어져 있겠죠? 37.5마일 떨어진, 여기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대충 중간 정도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픽업 트럭에 실어가지고, 사실상은 이제 그 내용물을 모르는 거죠. 모르고 이제 노스톤이라는 이제 장소로 이제 거기 찍혀 있는, 크레이터에 찍혀 있겠죠.
도착지 주소가 그쪽으로 이제 우송한 거죠. 그래서 그 우송 자체가 이제 그 시간 안에 이제 결국은 공모 규정에 따라서 요구되는 시간 안에 딱 도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 날 했으면 이제 이게 늦게 되죠. 한마디로 우송이 늦게 되니까 늦게 됐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송 관련해서 이제 영수증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대신 이제 우송한 거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메모와 함께 이제 이 사항을 이제 그 처음에 우송을 요청했던 그 레이너한테 이제 보낸 거죠. 보내서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썼냐면 내가 돈을 보냈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그죠? 뭐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픽업 트럭 실어가지고 대신 이제 노스톤이라는 그죠? 그런 공모전 담당자한테 이제 보낸 거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런 이제 선한 사람이 있네요. 그죠? 살면서 선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as fate would have it, 운명이 그렇던가, 그죠? 운명이 그렇던가, 운명이 말해주듯이, 그죠? 그렇듯이 레이너, 그죠? 레이너라는 사람의 그 페인팅, 그죠? 작품 자체가 결국은 입선으로 이제 선발됐죠. 선출돼서 선발돼가지고 결국은 15만 달러의 그죠? 15만 달러의 이제 상금을 이제 받게 된 거죠. 받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그 공모전이 이제 결국은 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자 결국은 퀵리라는 사람한테 한마디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뭐 결국은 이 사람도 신문 보고 방송 들으니까 보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결국은 정보가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결국은 이런 15만 달러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상당 그죠? 금액을 좀 지불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거죠. 요청서를 보냈죠. 자기는 열심히 하여튼 뭐 이 사람이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연치 않게 이분이 또 입선해서 상금으로 15만 달러 받았으니까 내가 만에 하나 그것을 하루 늦게라도 보냈으면 뭐 아예 그냥 심사 대상에 빠졌을 거고 아무 문제가 그죠? 결국은 이 사람도 15만 달러는 또 없어졌을 거다. 아무 그냥 무용심 된 거죠. 레이너는 분이 이제 결국은 뭘까요? 거부한 거예요. 475달러만 주겠다. 한마디로 이 커먼 캐리어죠. 우송할 때 드는 비용이 475불 정도 되니까 그죠? 이 금액만큼만 내가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퀵리라는 사람이 싫어. 어느 정도 한 7만 5천 달러 한 반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 좀 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좀 보기에 적절한 금액, 퀀텀 메리어스라는 건 한마디로 뭘까요? 한 만큼 받는 금액이죠. 한 만큼 받는 금액이 적절한가 해서 그것은 한 반 정도니까 7만 5천 달러는 달라라고 이제 한 거죠. 혼자 이제 먹으려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봅시다. 원심법원에서도 475분만 인정했네요.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업무를 했다 그러면 들을 수 있는 비용이 바로 이제 이러한 reasonable value죠. reasonable value는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합리적인 어떤 측정된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한 475불 상당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결국 뭘까요? 이러한 그 커먼 캐리어 플레이트 빌이니까 한마디로 운송 요금이죠. 운송. 이 작품의 운송 요금은 일반적으로 결국은 이 금액이 적당하다. 한마디로 convenient form of reference니까 적절한 참고 그죠?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접점이 될 수 있다. 475.
그래서 이제 원심법원도 475불 오케이. 또 항소법원도 결국은 여기도 원심법원의 판결을 오케이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뭘까요? 프로시저럴 히스토리죠. 원심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까지 다 이제 오케이. 475불이 적절하다, 적당하다. 그래서 보게 되면 미스터 퀵리라는 사람은 그런가요? 한마디로 도스턴까지 우리가 우송해준 그런 계약상의 의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상 그것을 지불받아야 될 계약상의 권리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니까 기껏해야 결국은 뭘까요? 무상으로, 그죠? 무상으로 해주는 임치인에 불과하다. 그레투어스 베일이니까 임치인에 불과하다.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최소한의 주임을 다해서 이 크레이터를 보호하는, 그죠? 우편물을 보호하는 정도의 의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없다고, 그죠? 없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없다는 거. 없다 하더라도 뭘까요? 한마디로, recovery in quantum merit이니까 한마디로, quantum merit은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당이득이라는 어떤, 룰 자체, 위에 있는 이런 기본, 이런 생각, 그런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왜 그런 걸 만들었냐?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을 우리가 싫어한다는 얘기죠. 법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한 만큼 우리가 준다라는 거죠. 준다. 이건 뭘까요? One confer upon another. 다른 사람한테 부여한다. 어떤 이익을 다른 사람이 그죠? 축적한 이익을 준다. 주는. 결국 뭘까요? 한 사람이 부당이득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레이너라는 사람이, 미세스 레이너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물론 이제 입선도 못했지만 우연치 않게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퀵리라는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475불 들여가지고 노스턴이라는 쪽으로 다시 보낸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커먼 큐리한테 레이너가 나중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게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 뭐 피해라는 게 없잖아요. 다 이제 제때 도착해가지고 다 입선까지 해가지고 상금까지 받았으니까 뭐 이제 결국은 이런 경우도 성립이 안 되니까 결국 둘 사람 사이에 이제 싸움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제 하나 이제 여기서 요구되는 게 뭘까요? 하나 여기서 이제 요구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피고가 뭐 한마디로 이제 레이너죠. 레이너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그죠? 이득을 본 금액이죠.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용역 그의 가치를 산정하는 한 만큼 한마디로 피고가 이득을 본 거죠. 따라서 이것이 뭘까요? resulting benefit이죠. 이러한 resulting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득을 본 그 자체가 결국 뭘까요? 이 법원에서 우리가 채택하는 원고가 결국은 채택해야 되는 결국은 그죠? 그 금액 정도 돼요. 금액이죠. 금액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resulting benefit theory라는 건 기본적으로 결과론적인 이론이라는 것은 오픈엔디드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는 그죠? 제한이 없다. 오픈엔디드랑 기본적으로 확장도 되고 제한이 없는 그런 앞에 부분이 열려 있으니까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런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원고로 하여금 한마디로 제공된 용역에 대한 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는 그런 손해배상보다도 어떤 배상이죠. 보상이랄까요. 보상
보상을 주는 그런 법률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제한이 없는 그런 기준에 속한다. 그래서 그러한 보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한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리커버리라는 건 손해 배상도 되고 보상도 되고 뭐 미국 말에서는 뭐 영어에서는 배상, 보상, 보전, 손해 보전 뭐 이게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행정법상의 이제 보전이라든지 법률상의 뭐 배상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세 가지 쓰는데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말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결국 뭘까요? 한마디로 피고가 받은 이득에 대한 어떤 효과죠. 충격에 따른 그죠? 다른 어떤 용역에 대한 가치를 허락하는 거죠. 오히려 뭘까요? 그 용역에 대한 내재적인 가치라기보다는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죠? 이런 용역에 대한 어떤 가치를 허락하는 거죠. 지금 뭘까요? 퀵클리가 결국은 계약에 있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우연치 않게 레이나한테 이득을 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게 되면 이게 부당 이득에 속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론적인 이득 이론 원칙을 근거로 한 이러한 그죠 보상을 허락하는 것은 자체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 사건과 같이 한마디로 동의되지 않은 그죠 exchange apart 한 부분에 대한 교환에 대한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죠. 이게 consented to exchange라는 건 contractual obligation인데 unconsented exchange라는 뭘까요? 한마디로 퀵클리가 한마디로 어떤 것을 교환할 목적으로 이렇게 도와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거죠. 한마디로 동의되지 않은 거죠. unconsented 그죠? 한마디로 또 실제로 이러한 행위죠. underlying enterprise니까 이러한 어떤 퀵클리의 이러한 common carrier 또한 이러한 우송 행위죠. 이러한 계획 자체가 그죠? 그리고 또 windfall 한마디로 우리가 뭘까요? 횡재를 제공할 경우에 따른 횡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 상대방을 하여금 이러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우리가 이제 부과하는 거죠. 부과한다. 한마디로 이제 이 횡재라는 건 뭘까요? 가만히 앉아서도 이런 것들이 이 돈을 네가 알아서 했으니까 퀵클리라는 사람이 네가 알아서 붙였으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횡재죠. 내가 뭐 난 돈 안 내고 이 사람이 그냥 다 낸 거니까. 그래서 어떨까요? 한마디로 이런 퀀텀 메리트 한 만큼에 대한 그죠? 이 보상에 대한 이런 결과론적인 이득 이론이라는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건이죠. 적절하다 하면서도 우리 이 사건은 말이요.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 여기서 보게 되면 퀵클리한테 한마디로 경우에 따라서는 뭘까요?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한마디로 퀵클리한테 이러한 갑자기 475불인가요? 이걸 그냥 뭐 선한 일을 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이 횡재를 이렇게 해주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어떤 예측이겠죠? 예측의 out of proportion이니까 뭘까요? To any possible expectation. 한마디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었던 자신이 생각할 수 있었던 어떤 가능한 어떤 예측을 벗어나서 그죠? 비례하지 않고는 out of proportion 그죠? 벗어난 그런 횡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뭘까요?
기껏해서 합리적으로